벌써 1년의 절반인 6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역시 QT, 양적 긴축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양적 긴축이 6월 1일부로 시작되었는데요.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상식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또한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강달러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닥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적 긴축의 시작이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마법의 단어 선반영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연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양적 긴축에 대해 공지하였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올해 들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해 시작이 여기였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죠? 우선 이번 주 주가는 소폭 하락된 상태로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뉴스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달러 강세화를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전 예측치는 524에서 532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보다 4에서 5억 정도 낮은 520억에서 527억 달러 정도로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현지 통화로 발생하는 매출이 많은데 글로벌 매출은 동일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계산한 매출액이 달러로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투자할 때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제가 단타를 치지 않는 이유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달에 적립식으로 제가 매수한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것도 하필 6월 1일에 샀는데 바로 다음날 실적 하향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제가 마이너스의 손인가 봅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환율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뉴스로는 원유 소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EU에서는 러시아 원유의 90%를 수입 금지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오펙 플러스에서는 7, 8월에 기존 대비 원유 50% 증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규모 증산 소식에도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지려면 원유값이 좀 잡혀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반면에 이런 기름값 상승으로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너구리 에너지유 주주분들이십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기름주 3배 레버리지인 너구리의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292%, 약 3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저 같은 쫄보들은 이거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데 많이 드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게이머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Do you guys not have a phone? 님포너의 주인공 디아블로 이모탈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직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6월 5일인 현재 수천 명의 대기열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과연 디아블로 이모탈이 블리자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는 조용한 모습입니다. 블리자드 인수 소식 이후로는 소폭의 주가 변동성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리자드의 대표 IP인 디아블로의 모바일 버전이 나와서 수익성이 개선되어 주가도 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동 사냥은 없고 접속 대결마저 있어서 직장인들이 현재 즐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찍먹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한시도 쉬지 않고 뉴스거리를 제공해주는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주 40시간은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된다 라는 전체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 화제였죠. 미국 내에서도 많은 IT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찾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오프라인 출근을 선호하는 기업들과 직원들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도 지난달에 주 1회에서 주 3회로 출근 일수를 늘린 이후에 유명한 개발자가 구글로 이직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로 상반된 정책을 보입니다. 네이버는 6개월마다 풀 재택과 주 3일 출근하는 업무 형태를 본인이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중에 집중근무 시간이나 음성 메신저를 켜두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고 하네요.
반면 카카오는 코어 근무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를 통해 팀원들과 연결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직원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국내 많은 게임사들도 출근 일수를 늘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IT 업계는 풀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가 지원자들의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과 머스크가 신경전을 펼친 뉴스를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기업 CEO의 신경전이라니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머스크가 지난 2일 자사 경영진들에게 미국 경제에 대해 매우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며 직원 10%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미국 노동부는 5월 한 달간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3.6% 수준이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이 역사적 저점에 가까우며 고용시장은 매우 강력하다고 언급했고 머스크가 10% 감축을 얘기하는 동안 포드는 압도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신규 전기차 관련해서 6,000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를 향해서 달나라 여행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바로 머스크는 트위터에 Thanks Mr. President 라며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이렇게 대통령과 CEO가 신경전을 펼치는 동안 진짜 속 터지는 건 바로 우리 주주들이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테슬라는 지난주 종가 대비 마이너스 7.97%, 이번 주 고점 대비 9.22% 떨어졌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테슬라 주식을 좀 들고 있었는데요. 머스크의 이러한 행동들로 멘탈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팔고 말았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좀 해결돼서 테슬라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현충일이라 국장하시는 분들도 하루 쉬어가고 직장인들에게 꿀맛 같은 휴일로 시작하는 한 주네요. 미장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제발 좋은 수치가 나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조금 사그라들고 투자 심리도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